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희망회로도 난 놈이 잘 굴린다. 굴릴 땐 굴려야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폭락하는 자산을 부여잡고 서로 어깨 걸고 현실 부정하면서 야 괜찮아 야 다 원래 이런 거야. 개미털기 이런 거야. 야 이런 시기 한두 번 겪었냐? 한두 번 아니잖아. 절대 약해지지 마. 알았지? 들어와! 이렇게 외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에휴 또 희망회로 굴리는구만. 희망회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 위에 나왔던 그런 멘트들은 희망회로가 맞습니다. 왜냐?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뭐 비꼬아서 표현하기 전에 희망적인 회로를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회로가 맞죠. 괜찮다. 원래 다 이런 거다. 뭐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 있었냐. 개미털기가 이런 거다. 뭐 개미털기라고 하는 건 이제 작전 세력에 대한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고래와 개미 뭐 이런 개념들은 다 장기 홀더, 뭐 단기 홀더 외에도 수량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한 얘기고 뭐 이런 식이 한두 번 아니잖아. 뭐 이런 것도 여러 번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멘탈이 약해지는 시기에 멘탈을 다잡는 멘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와 이거는 뭐 약간 자신감의 표현이죠. 뭐 2002 월드컵 때 홍명보가 터키전 때 들어와 이렇게 외쳤던 거랑 뭐 비슷한 거죠. 약해지는 상황일 때 모두 다독이면서 으쌰으쌰 하자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표현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던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표현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근거 있는 희망인지 아니면 막연한 희망을 표출하는 건지가 관건이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경계선 근거 있는 희망의 표현이냐 아니면 막연한 희망의 표출이냐 이 두 개가 굉장히 극명히 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가능해야만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 있는 희망의 표현인지 아니면 막연한 희망의 표출인지를 가르는 거는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좋은 자산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자산이라면 근거 있는 희망이 될 거고 나쁜 자산이라면 안 좋은 자산이라면 막연한 희망을 그냥 회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 텐데 이게 좋은 자산이다 아니냐에 대한 것에 따라서 갈린다고 표현을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냐면 그걸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면 사실 투자의 절반이 끝난 거예요. 좋은 자산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만 있다면 투자의 절반은 끝난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자산이냐 아니냐는 사실 이 논란 야 지금 이런 근거를 갖고 나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거랑 야 말도 안 되는데 빠져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희망으로 돌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자산이라는 거에 대한 결론이 지금 당장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야 그게 좋은 자산이었네 아니면 야 그런 쓰레기를 들고서 그 좋은 자산이라고 희망으로 굴리고 있었구만 이렇게 얘기가 될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없는 걸 갖고 계속 끊임없는 논쟁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끝이 없는 치열한 논쟁만 계속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같은 폭락장엔 아무리 좋은 자산이다라고 강조를 해도 듣는 사람 없어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사실 상승장, 폭등장 때 입문을 하죠. 왜냐하면 투자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는 우리의 눈을 쏠깃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고 기사가 나와야 되고 누군가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한테 해줘야만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죠? 상승장, 폭등장 때 일어나죠. 지금같이 하락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비트코인에 눈을 떴다? 갑자기 테슬라에 관심을 가졌다? 갑자기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거봐 투자한다고 깝죽대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적금 들면서 돈 모아 임마 그게 돈 버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진짜 다른 사람들 조금 뭐 돈 버는 거에 조바심 느껴가지고 뛰어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나 열심히 돈이나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갑자기 투자를 지금 같은 시기에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승장하고 폭등장 때 들어오고 약간의 수익을 맛보다가 이런 꽃길만 있는 줄 알다가 갑자기 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으악 하니까 이 처음 경험하는 이 공포감, 극단적 공포 구간에 들어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귀에다 대고 야, 이 좋은 자산을 왜 팔아? 라고 해봤자 오 이렇게 물속에서 그냥 옹물거리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왜? 그들한테는 떨어지면 나쁜 자산, 버텨주면 좋은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텨주는 좋은 자산이면 어떻게 생각하죠? 버텨주니까 좋다. 이 자산은 괜찮네 하고 이 자산 좀 더 사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 떨어지기 전에 냅다 팔아야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떨어지든 오르든 다 팔아제낍니다. 결국엔 다 없어져요. 극단적 공포 구간에 매집하는 게 아니라 다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냥 부자가 되는, 부를 늘리고 증식시킬 수 있는 길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 이런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급격한 폭락이 한번 나오면서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긴다? 그럼 그냥 다 던집니다.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마치 반지의 제왕의 그 절대 반지를 들고서 못 참고 막 있는 거, 그때 던져주고 나면 이제 살 것 같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절대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사우론이 큰 힘으로 꽉 이렇게 하면은 하고 그냥 뺏겨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이런 건 아니죠. 멘탈이 강한 투자자들은 이런 시기에도 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희망이란 막연한 희망의 표출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과 경험에 근거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장군이었던 스톡데일롱이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서 8년간 보내고 살아 돌아와서 하셨던 말씀, 그 명언이 이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8년을 개고생하시다가 귀국을 해서 그때 이런 명언을 남기셨죠. 본인이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던, 동료들이 다 죽고 쓰러져 갈 때 본인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되 현실을 낙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엄청난 멘트죠. 스톡데일 온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 포로 동료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이번에도 못 나가는구나, 또 지금도 아니구나, 또 지금도 아니구나 이러면서 한두 명씩 병을 앓고 쓰러져 가면서 심리적으로 무너질 때 끝까지 우리 조국은 언젠간 나를 구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다가오진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 마인드. 희망은 유지하지만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만 현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를 경계하면서 버텼던 것들, 그게 결국에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의 하락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그리고 최저점이 어디일지 이런 거는 솔직히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냥 나름의 분석들을 해볼 수는 있으나 사실 이게 맞다 틀리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뭐 몰빵 매수를 때리고 이런 트레이더적인 접근으로는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장기 투자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자산 시장의 역사, 긴 역사 안에서 일정하게 반복되어 온 어떤 패턴들을 생각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200일 이평선이랑 200주 이평선 기준으로 주식과 코인의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이 향후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더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언제가 저점인지 알 수 없으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부터는 용기를 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용기라는 거는 뭐 몰빵 매수를 때려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적절한 시점에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왔다면 그 지점에서는 한번 용기를 내볼 수도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200주 이평선을 볼린저 밴드로 만들어 놓은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노란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딱 두 군데 있죠. 이 두 개가 나스닥의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 지금까지 약 20년간의 흐름에서 볼린저 밴드의 200주 이평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갔던 구간입니다. 그건 딱 두 번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인 2000년 닷컴 버블 이 시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 두 번의 상황에서만 나스닥은 200주 이평선 밑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어떻게 됐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 200주 밑으로 떨어졌었던 마지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위로 올라오고 그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200주 이평선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이 흰색 원 부분인데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가 급등했다고 얘기했었던 글로벌 팬데믹도 사실은 200주 이평선까지 내려가지 않고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200주 이평선 부근까지 거의 내려왔죠.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이 하락이 어느 정도 끝을 향해 가고 있는 하락이라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면 저 차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닷컴 버블 이 두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폭락장에서도 200일 이평선 아래로 절대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2020년 팬데믹을 포함해서.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딱 하나죠. 지금이 닷컴 버블입니까? 지금이 글로벌 금융 위기급 수준이에요? 세상 무너지고 난리 나고 실물 경제가 뒤집어지고 있습니까? 인플레이션 온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도산되는 기업들이 나오고 모두가 망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냐는 거예요. 아직 아니죠? 미국 실업률이 너무 낮아요. 지금 문제가 아직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규모로 전 세계가 공황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저는. 또 하나의 사례를 볼까요? 지금 보는 그림은 200주 이평선 기준으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한번 분석을 했었죠. 비트코인 역시 비트코인 역사상 의미 있는 가격 데이터를 갖는 약 10년간의 가격 흐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사상 200주 이평선 부근까지 조정받고 나서는 모두 하락이 마무리됐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노란색 박스 부분이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었던 두 번째 반감기 이후의 상승 국면 이후의 하락 국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하락 국면에서도 보시면 이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200주 이평선 부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약간의 등락은 있었으나 그 부분에서 부비부비를 하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그 옆에 녹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게 글로벌 팬데믹 때입니다. 이 글로벌 팬데믹 때는 특이한 점 같은 경우에는 이 200주 이평선을 강하게 이탈했었죠. 요 이탈했다가 꼬리를 길게 달고 다시 올라왔죠. 근데 이게 주봉이니까 이 밑에 있었던 200주 이평선 밑으로 길게 꼬리 달고서 있었던 게 길어봤자 지금 2개 봉밖에 안 돼. 즉 2주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2주 안에 정리하고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요 흰색 동그라미로 쳐놓은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 길게 꼬리 달고 위로 올라와서 200주 이평선에 걸치니 많이 하고 있겠죠. 근데 글로벌 팬데믹 때와 유사한 흐름으로 간다 하더라도 200주 이평선 밑으로 꺼졌다가 한 2주 정도 지나면 다시 그 위로 올라온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요? 글로벌 팬데믹 때 전 세계가 락다운되고 있었던 그 상황보다 돈이 풀려서 그 인플레이션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세계 경제에 더 큰 위기의 순간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정리하면 200주 이평선 부근까지 뚫고 내려가서 지지받던 아니면 타고 횡보를 하던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은 200주로 수렴하고 마무리가 됐다는 게 역사상의 통계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요?
200주 이평선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긴 기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기간이 뭐 1, 2주로 끝날지 몇 달을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0주 이평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시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 그렇다면 긴 시계열로 바라보고 시간 선호를 낮게 가져가고 있는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은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죠.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트코인의 대폭락이 이번에 나타날 확률이 높으냐? 아니면 이번 역시 평균에 회귀할 가능성이 높냐?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블랙스완이 이번에 비트코인 대폭락으로 한번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의 10년 가격 형성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평균으로 회귀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만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오를지 더 내릴지 이런 건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관심 갖는 건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이번엔 일어날 확률이 있겠는가? 아니면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겁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냥 이번에도 평균에 회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결론은 위에 언급했던 금융자산의 역사 속에서의 흐름,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의 누적을 통한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냥 리스펙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투자 개념이고 성향이고 판단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희망회로를 굴려야 할 땐 제대로 굴려야 돼요. 희망회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희망회로를 굴려야 될 땐 제대로 굴려야 돼요. 그리고 희망회로도 난 놈이 잘 굴려요. 희망회로도 난 놈이 잘 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회로를 잘 굴릴 수 있는 난 놈이 돼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부족한 지식들을 채우고 언제든 합리적인 희망회로를 굴릴 수 있는, 그리고 그 회로가 잘 작동해서 남들이 공포에 젖어 있을 때 나는 그 곳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장기 투자라고 하는 본인의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선 지금 현재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내 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 가격의 흐름과 공포 뉴스가 아니라 실제 내 이성이 작동하면서 공포감을 이겨내고 내 희망 회로가 제대로 반도체 칩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CPU 돌아가듯이 확확 돌아가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그런 두뇌 회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희망 회로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투자자분들은 이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과 함께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들을 조금 더 다듬어 가시면서 이런 희망 회로의 CPU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